여러분들 말이죠. 선발 투수가 정규 시즌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잘하는 경기도 있고 좀 아쉬운 경기도 있고 또 완전히 망하는 경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선발 투수는 없거든요. 류현진 선수 또한 마찬가지인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좋았던 경기를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기를 분석해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경기가 좋았다,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경기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현진 선수도 올 시즌 마찬가지거든요. 올 시즌 승리 투수가 됐던 경기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기를 분석해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이유만 놓고서는 우리가 류현진이 이랬다 저랬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야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재밌는 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좋았던 경기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기를 비교해보면 한 가지의 패턴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저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들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자, 토론토 블루제이스 뉴욕 양키스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아쉽게 내주면서 수입은 달성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분위기가 좋습니다.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주말에 또 선발 등판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그 류현진 선수의 투구 내용 그리고 흐름을 보면은 한 가지 재밌는 패턴 하나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말이죠, 9월 2일 류현진 선수가 마이애미 말린스를 경기로 승리 투수가 됐었던 경기였었죠. 그날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의 스트라이크 존 비율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점들이 바로 와인색 점들이거든요. 포수 시점에서 바라보는 류현진 선수의 스트라이크 존 비율인데, 와인색 점들은 바로 류현진 선수의 포심 패스볼, 하이 패스볼을 의미하는 그러한 점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로는 류현진 선수가 와인색 점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까? 포심 패스볼 몸쪽에 특히 높은 코스에 많이 던졌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커터도 상당히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저는 와인색 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가 말린스를 상대로는 우타자들을 상대로 과감하게 몸쪽 공, 포심 패스볼을 많이 던졌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요, 지난 9월 7일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였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초록색 점은 많이 보입니다. 자, 초록색 점이 바로 체인지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반면 와인색 점은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두 개를 동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색 점, 말린스를 상대로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데 반대로 양키스를 상대로는 와인색 점이 거의 보이지가 않죠. 지난번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류현진 선수가 경기 초반에 빠른 공 던졌다가 홈런 2개 내주고 난 이후에 류현진 선수가 과감한 몸쪽 빠른 공 승부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경기가 뉴욕 양키스 경기였거든요. 자, 그렇다라면은 이게 뉴욕 양키스 경기에서만 이랬었을까요? 여러분들 시즌 초반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선발 등판 경기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류현진 선수의 두 번째 선발 등판 경기였는데, 자, 그날의 스트라이크 존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날도 와인색 점이 많이 보이지 않죠? 워싱턴 내셔널스 우타자들을 상대로 과감한 몸쪽 승부, 빠른 공 하이 패스트볼 승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내셔널스와 양키스한테 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저는 부진의 이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좋았던 경기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결국에는 포심 패스볼 그리고 몸쪽 승부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단 두 경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올 시즌 경기를 더 많이 치르게 되면서 표본이 더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워싱턴 내셔널스를 상대로도 경기 중반에 홈런도 내줬고, 그리고 지난 뉴욕 양키스 경기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좀 장타를 많이 내주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잘 떨어지고 잘 제구가 된 체인지업 또한 마저 나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몸쪽 승부, 몸쪽 빠른 공 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 중반에는 좋았던 체인지업도 장타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야구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단순한 건 또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뭔가 의미 있는 패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류현진 선수 다시 한번 또 선발 등판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지
하시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말이죠,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특히 경기 초반에 류현진 선수가 우타자들을 상대로 몸쪽 승부를 얼마만큼 과감하게 들어가느냐, 요거를 체크를 하시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서부터야말로 진짜 에이스의 역할을 해줘야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가을 야구 티켓을 확정 짓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메리카 리그 동부지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류현진 선수와 토론토 블루제이스 가을 야구 티켓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만에 류현진 선수가 뉴욕 양키스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죠. 자, 이번에도 3피 홈런 그리고 5실점.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저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들 해주셨죠? 자,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류현진 선수의 컨디션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뭐 야수들의 실책도 나왔고 뭐 세일런필드 약간 뭐 탁구장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류현진 선수가 성적이 좋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뭐 류현진 선수 본인한테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선발 투수가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항상 최상의 컨디션일 수는 없는 게 또 야구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오늘 경기 초반 좀 어렵게 시작을 했죠. 보이트 선수에게 그리고 힉 선수한테 홈런을 내주게 되면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홈런 2개를 내주는 모습 자주 볼 수 있는 광경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어렵게 경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 1회 때 내줬던 2개의 홈런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공과 커터였거든요. 그래서인지 경기 내내 이 류현진 선수가 빠른 공과 커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경기를 오늘 치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투구 비율을 보면은요, 체인지업이 41개, 느린 커브가 21개, 커터가 14개, 포심이 12개, 투심이 10개.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포심이 12개밖에 안 됐고 커터는 14개밖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초반에 커터와 포심으로 홈런을 내주면서 뭔가 좀 류현진 선수가 커터와 포심의 커맨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오늘 경기를 치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2회 때서부터는 좋은 흐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땅볼 꾸준히 유도해 갔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병살타도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5회 들어가면서부터는 타순이 2번 돌고 양키스의 중심 타자들과의 3번째 맞대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뉴욕 양키스의 중심 타자들이 체인지업만 노리면서 타석에 들어서면서 결국에는 체인지업도 마저 나가게 되면서 오늘 5회에서 상당히 경기가 어렵게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말이죠, 오늘 커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 구속이 84.5마일밖에 기록하지 못했고요. 포심 같은 경우에도 평균 구속이 88.9마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점이 류현진 선수의 커터가 MLB.com에서는 이 커터가 아니라 슬라이더로 분류가 됐거든요. 시즌 초반 그리고 개막전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 구속도 떨어지고 그리고 무브먼트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류현진 선수는 커터의 느낌으로 던졌지만은 실제로 기록에는 슬라이더로 기록에 남을 정도로 오늘 조금 그 커터의 구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오늘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포심 그리고 커터 없이 경기를 치렀던 그러한 경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기는 합니다만은 1회 때 커터와 포심으로 홈런을 내줬다고 하더라도 좀 계속 자신있게 포심과 커터를 던졌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특히 5회 때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가 던졌던 좋은 체인지업 또한 이 안타로 이어지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타순이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그리고 3번째 맞대결을 했었을 때는 양키스 타자들이 체인지업만 노리고 들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영상, 오늘 리뷰 영상의 내용은 지난 개막전 때 그리고 2번째 경기였던 워싱턴 내셔널즈와의 경기 때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몸쪽 공, 몸쪽의 커터 그리고 몸쪽의 높은 포심 이런 공들을 던지지 않게 되면서 4회 때 5회 때 들어가면서부터는 상대하는 타자들이 바깥쪽 코스만 노려본다라든지 또는 체인지업을 노리게 되면서 이게 정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잘 떨어지는 체인지업도 안타로 이어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여러분들 그러한 장면이 특히 5회 때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한편
한편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은 이 체인지업 하나만으로도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포심과 커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만큼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오늘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이었는데 홈런 3개 맞고 이렇게 많은 실점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조금 걱정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터도 잘 먹히지 않았고 빠른 공에 대한 전체적인 커맨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니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 세일랜드 필드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째 앤두아 선수에게 내줬던 홈런은 그 홈런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장에서라도 홈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타구였거든요. 하지만 1회 때 나왔던 홈런 같은 경우에는 뭐 홈런성 타구였다고 하더라도 이 비거리 자체가 상당히 멀리 뻗어나갔던 타구였거든요. 아마도 투수의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멀리 뻗어나가는 타구를 보면서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타구 2개를 보면서 류현진 선수가 오늘은 무조건 좀 조심스럽게 피칭을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너무나도 좀 조심스럽게 커터에 대한 의존도, 포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으로는 경기 중에 전략이 조금 바뀌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올 시즌 뭐 경기 수가 아주 그렇게 많이 남겨져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뭐 올 시즌만큼은 버펄로 세일랜드 필드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이 세일랜드 필드를 조금 잘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세일랜드 필드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좀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경기는 말이죠, 류현진 선수에게는 정말 힘든 경기였고요. 1년 전에 뉴욕 양키스를 만나서 홈런 4개 맞으면서 뭐 그때 좀 굴욕적인 그러한 경기를 치렀는데, 욕심 같아서는 오늘 경기에서 뭔가 좀 되갚아주기를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 경기를 기다리고 지켜봤는데 아쉽게도 그런 결과로는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류현진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섰는데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걱정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빠른 공과 커터의 커맨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픽스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음에 뉴욕 양키스를 만날 때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아쉬웠던 경기였고요. 뉴욕 양키스 타자들이 잘했습니다. 뉴욕 양키스 타자들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오늘이 뭐 첫 번째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는 많을 겁니다. 다음 기회, 다음 경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류현진 선수의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실망스러웠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